자, 계속해서 파트 2 강좌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로또 프로그램은 아쉽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난수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리스트 자료형은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6개의 번호가 랜덤으로 생성되었지만 32가 중복으로 2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6개의 번호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매번 중복 검사를 통해서 중복된 숫자를 지우고 다시 난수를 발생시키거나 처음부터 중복되지 않게 난수를 생성해 주어야 합니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Dart 컬렉션에는 셋이 있습니다. 리스트 대신 이 셋을 사용하면 최소한 난수 발생 과정에서 중복은 피할 수 있습니다. 셋을 사용할 때에는 리스트에 대괄호 대신에 중괄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셋으로 난수를 발생할 때 6번 루프를 하는 과정에서 중복을 제외하면 로또 번호가 6개 이하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즉 난수 발생 과정에서 1, 2, 3, 4, 5, 5 이렇게 5의 중복이 생기면 셋은 중복된 5 하나를 제외하고 5개의 결과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while loop라는 것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단어 뜻 그대로 뭐뭐하는 동안만 계속 루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hile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뒤에 조건을 넣어줍니다. 가령 a의 값이 10만과 같지 않다는 조건을 주면 이 조건이 참일 때까지, 즉 a의 값이 10만과 같지 않으면 계속해서 명령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a의 값이 10만과 같아져서 조건이 거짓이 되면 실행을 멈추게 됩니다. 흔히 while 루프는 자칫 무한 루프가 걸리기 쉽기 때문에 가급적 for 루프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while 루프가 잘 사용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set과 while 루프를 사용해서 코드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리스트를 사용할 때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필요한 부분만 바꾸어 가면서 코딩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로또 넘버 함수의 타입을 set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그리고 생성된 난수가 담길 변수의 타입도 set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또한 변수명도 로또 리스트에서 로또 set으로 바꾸어 주고 대괄호도 중괄호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로또 set 앞에 final modifier를 붙여주겠습니다. 컴파일 시에 로또 set 변수가 초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행 버튼을 누를 때, 즉 앱이 구동 시에 값들이 할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랜덤 변수 앞에도 final modifier를 붙여주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조금 매운맛 final과 const에 대한 강좌를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밑줄이 그어진 모든 변수명들도 로또 set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제 여기 for 루프를 지우고 while 루프를 사용해서 6개의 난수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while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그 뒤에 조건으로 로또 set.length가 6과 같지 않을 대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변수 num에 생성된 난수를 할당하고 로또 set에 추가해 주겠습니다. 지난 강좌에서 보았었던 코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 두 줄의 코드를 한 줄의 코드로 단축시켜 보겠습니다. 가령 로또 set에 만들어진 난수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add 함수 내에서 객체를 생성함과 동시에 인자값으로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변수 num과 num에 할당된 랜덤 객체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한 번 더 6개의 난수가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현재 이 코드는 while 루프에 의해서 총 6개의 번호가 생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난수를 생성해서 로또셋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여 중복이 발생하더라도 while 루프의 조건에 의해서 모두 6개의 숫자가 로또셋에 모일 때까지 계속 루프를 돌게 됩니다. 그러다가 6개의 숫자가 모두 모이면 while 루프 조건이 거짓이 되면서 루프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프린트 함수에서 현재는 set 자료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출력을 하게 되면 중괄호가 보여질 것입니다. 조금 전처럼 리스트형의 출력 상태로 보고 싶다면 이렇게 뒤에 toList를 붙여주면 됩니다. 또한 내 추천 번호 역시도 똑같은 로직이니 로또 넘버 함수 내에 모든 코드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후 변수명들만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제 함수의 자료형도 set으로 바꿔주시고 myList 변수도 myset으로 바꿔주고 그 외 관련된 모든 부분들도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제 체크 넘버 함수의 인자값도 로또셋과 myset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아래 for 루프에도 로또셋과 myset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함수에 있는 리스트 자료형도 set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myNumber 함수의 print 함수의 내용도 바꾸어 주겠습니다. 자, 모든 코드의 수정이 끝났고요. 이제 두세 번 정도 연속해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예, 중복 없이 난수가 잘 생성되고 있고요. 이 정도라면 로또 프로그램으로서 큰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이 과연 이 방법으로 랜덤 숫자들을 생성하는 것이 최선이며 또 효율적인가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Dart 리스트 클래스 내에는 기본적으로 더미 데이터를 쉽게 생성하는 리스트 제너레이트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트 제너레이트 메서드의 기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generate 함수는 두 개의 인자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자값은 리스트의 사이즈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즉, 몇 개의 숫자를 생성할지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수를 인자값으로 갖는데 리스트 밸류들, 즉 숫자들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인트형이므로 1부터 10까지 10개의 숫자를 생성해 주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데이터는 1부터 45까지의 숫자를 랜덤으로 생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Dart Math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했었지만 List Generate 메소드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생성된 번호들을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Dart에는 shuffle이라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여기 API 문서를 보시면 shuffle 함수는 인자값으로 리스트 타입의 리스트와 리스트 내의 0번째 인덱스와 마지막 인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 사이에 있는 요소들을 랜덤하게 섞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Dart 패드로 왔고요. 그럼 한번 리스트 제너레이트 메소드와 shuffle 메소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리스트 제너레이트 메소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라는 변수에 리스트 제너레이트 메소드를 할당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테스트 변수를 출력하면 1부터 45까지의 숫자들이 출력될 것입니다.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예, 1부터 45까지의 숫자들이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제 셔플 함수를 사용해서 이 숫자들을 섞어 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캐스케이드 표기법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예제를 만들어 보았고요. person 클래스가 있고 name과 age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age의 속성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setA라는 세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속성 값을 출력하기 위한 show라는 함수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메인 함수 내에서 p1이라는 객체를 생성했고요. age와 name 속성을 불러와서 값을 할당하고 show 함수를 불러와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를 보면 p1 객체를 한번 불러오고 점 2개를 입력한 후에 name, setA, show 함수에 순차적으로 접근해서 불러오고 있습니다. 여기 점 2개를 캐스케이드 노테이션이라고 하며 이것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한 객체의 멤버 함수를 호출하거나 속성에 간단하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셔플 함수로 돌아가서 캐스케이드 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셔플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스트 제너레이트 메서드에서 생성된 1부터 45까지의 숫자들을 하나하나 불러와서 셔플 함수가 랜덤하게 섞어줄 것입니다. 이제 출력을 해보면 45개의 숫자가 랜덤하게 섞여서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필요한 숫자는 6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sublist라는 함수를 불러와서 우리가 필요한 수만큼의 숫자만을 리스트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API 문서를 보면 sublist 함수는 인자값으로 int형의 start와 en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설명을 보니 sublist 함수는 start와 end 사이의 요소들만을 포함한 새로운 리스트를 리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sublist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list generate 메소드 전체를 괄호로 묶은 후에 뒤에 sublist 함수를 불러오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sublist 메소드가 인자값으로 가지고 있는 start와 end입니다. 즉 리스트 요소들의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start를 0으로 준다는 것은 말 그대로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end는 좀 다릅니다. 가령 end를 10으로 준다면 10번째 인덱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9번째 인덱스 요소까지를 포함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end 값은 항상 end-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시면 sublist 메소드의 인자값으로 1과 3을 주었을 때 1번 인덱스를 가진 green과 세 번째 인덱스를 가진 orange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blue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개의 숫자들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6개의 번호만을 가져오려면 sublist 메소드의 인자값을 0과 6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0번째 자리부터 5번째 자리까지의 숫자 6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꾸만 달트패드가 말썽을 부려서 sublist 메소드를 미리 입력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list generate 메소드 전체를 괄호로 묶은 후에 그 뒤에서 sublist 메소드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혹은 현재 우리가 45개의 숫자를 생성했으므로 이 구간 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지정해서 숫자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가령 sublist 메소드의 인자값으로 5와 11을 주어서 5번째와 10번째 숫자까지 6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6개의 숫자가 랜덤하게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제 리스트 제너레이트 메소드를 사용해서 로또 프로그램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dart math 라이브러리가 필요 없고요. 리스트 제너레이트 메소드를 통해서 리턴되는 값은 리스트형이므로 함수의 타입도 리스트형으로 바꾸어 줍니다. 또한 set 관련 모든 변수와 랜덤 객체, while 루프 모두 필요 없으니 간단하게 조금 전에 만들었던 list generate 메소드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print 함수와 return 값도 list generate 메소드가 할당된 변수명인 number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밑에 myNumber 함수도 똑같은 과정이니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변수명을 number2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프린트 함수도 number2로 바꾸어 주시고 return 값도 number2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제 체크 number 함수의 인자값도 알맞게 바꾸어 주겠습니다. 또한 for in 루프 안에 리스트명도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 함수의 변수명 타입도 다시 리스트형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자, 모든 코딩이 끝났고요. 이제 다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예, 역시나 로또 번호와 내 추천 번호 그리고 당첨된 번호 등이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발견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리스트 제너레이트 메소드에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0부터 44까지가 아니라 1부터 45까지의 숫자들을 생성하기 위해서 i 플러스 1을 사용해야 하는데 갑자기 플러스 플러스 인덱스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잠시 리스트 제너레이트 메소드의 API 문서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너레이트 메소드는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인자값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int length라는 변수입니다. 즉 리스트의 길이를 얼마로 할 것인지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값으로 generator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int index라는 변수를 인자값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성된 리스트 요소들에 대한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가지 정보가 더 있습니다. generate 메소드에 의해서 생성되는 리스트는 growable이라는 것입니다. 즉 원하는 대로 리스트의 길이가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선 여기 인덱스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i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for 루프에서 많이 보았던 i++로 증감 연산자를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럼 잘 아시는 대로 i의 값이 0부터 시작해서 44가 될 때까지 모두 45개의 숫자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증감 연산자를 이렇게 플러스 1로 바꿔주시면 i의 값이 1부터 45까지로 바뀌면서 총 45개의 숫자들이 다시 생성됩니다. 실행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subList와 shuffle 함수를 지웠고요. 먼저 i++일 때의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예, 0부터 44까지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i+1의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예, 역시나 1부터 45까지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플러스가 이렇게 i 뒤에 붙게 되면 후위 연산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플러스가 이렇게 i 앞에 붙게 되면 전위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전위, 후위 연산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i와 j 두 개의 int형 변수가 있고 i에 1을 대입을 하고 j에는 후위 연산자인 i++ 값을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j의 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 후위 연산자의 특징은 플러스에 의해서 i의 값을 1씩 증가시키지만 증가시킨 값을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되기 전의 값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코드를 실행시켜 보면 i++에 의해서 i의 값이 2가 되었을 것 같지만 증가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1을 리턴합니다. 그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예, 역시나 1이 리턴이 됩니다.
이번에는 전위 연산자인 ++i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위 연산자의 특징은 i의 값을 1씩 증가시킨 후에 바로 이 증가시킨 값을 return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산자를 전위 연산자로 바꾸고 다시 출력을 해보면 이번에는 2를 return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로또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i의 값을 이렇게 전위 연산자로 바꾸어주면 0부터 시작되는 i의 값에 1을 더한 후에 리스트의 첫 번째 자리인 1부터 시작해서 45번째 자리까지 모두 45개의 숫자를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1부터 45까지 잘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i+1과 ++i는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강좌 프로젝트도 GitHub에 공유해드렸습니다. 다만 이번 강좌는 Dart 관련 강좌였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카운트 앱이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로또 리스트 또는 로또 셋 혹은 로또 shuffle.dart 파일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등에서 테스트를 해보시려면 여기 파일명에 우클릭을 하시고 Run 로또 shuffle.dart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타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로또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예제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유독 Dart는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방법대로만 로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Dart 관련 다양한 내용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름 이런저런 기능들을 사용한 것이니 제가 사용한 방법 말고 여러분들만의 고민으로 자신만의 로또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도가 계속 뒤로 밀리고 있지만 퓨처 보충 강좌와 스트림 강좌가 이어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